아파트 재건축 주민회의에서 박정선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5동 박씨 부인은 또 조용하네. 별 의견도 없고. 10년째 사는데 존재감이 없어. 남편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이웃들은 박정선을 소심하고 가난한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별 3개를 단 장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선 사령관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이웃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소심한 305동 아줌마가 사령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월요일 저녁 7시 힐스타운 아파트 1동 회의실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건축 논의를 위한 임시 주민총회였습니다. 박정선은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재건축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동대표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박정선도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05동 박씨 부인, 맨날 조용하더라. 남편도 일찍 퇴근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직장은 아닌 것 같아. 박정선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집도 있어야지. 다 잘 사는 집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래도 관리비는 똑같이 내니까 뭐. 15층에서 내린 박정선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회의 어땠어? 남편 이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박정선은 더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몰랐습니다. 박정선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박정선 가족이 힐스타운 아파트로 이사 온 날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네요. 옆집 아줌마가 인사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05동에 이사 온 박정선입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다녀요. 어떤 회사요? 그냥 일반 회사요. 박정선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남편 이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요. 첫 인상부터 이웃들은 박정선 가족을 별 볼 일 없는 집으로 단정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 아빠는 뭐 하세요? 다른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회사원이에요. 어머, 우리는 의사고 저분은 변호사시고 회사원이시구나. 은근한 무시였습니다. 박정선은 참았습니다. 딸 수진이의 학급 모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저희는 개업이고요. 박정선 씨는 남편분이 뭐 하시죠? 그냥 직장인이에요. 점점 박정선은 모임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선 씨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가 봐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선은 그저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줌마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992년 28살의 박정선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 소위였습니다. 박정선 소위 첫 부대 배치입니다. 어디입니까? 특수전 사령부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군의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정선은 여성 장교 중에서도 최고의 성적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특전사에 뭐하러 와? 선배 장교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남자들도 힘든 곳인데
박정선은 그 모든 편견을 실력으로 깨뜨렸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뒤지지 않았고 전술 연구에서는 오히려 앞섰습니다. 박소희는 정말 대단하군. 여성 장교 중에서는 처음이지? 중위, 대위, 소령으로 승진하면서 박정선의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전략 기획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박소령의 작전 계획서는 정말 예술품이야. 이런 여성 장교는 처음 봐. 10년 후 박정선은 중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민호를 만난 것입니다. 군인이세요? 네, 중령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민호는 박정선의 직업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당신을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박정선은 계속 군 복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5년 후 박정선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딸 수진이었습니다. 그때 박정선은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대령, 국방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시겠습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전략학 전공입니다. 장군 코스죠. 박정선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남편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뒷바라지 할게. 박정선은 국방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 수업, 저녁에는 육아.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군인이야.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인? 여자가? 그럼 우리 엄마보다 힘세겠네? 아이들의 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 아들 엄마가 남자보다 힘세면 어떻게 느껴져? 준혁이와 수진이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왜 다른 엄마들처럼 안 해요? 왜 군인이에요? 박정선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전역할까? 왜? 아이들 때문에. 내일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안 돼. 아이들은 나중에 이해할 거야. 그때 박정선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웃들에게는 평범한 주부인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재건축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관리사무소 교체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정선은 역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가 너무 허술해요. 한 주민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맞아요. 외부인 출입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맨 앞에 남성이 군복에 별 3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박정선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박정선 사령관님,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차장 김대호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박정선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긴급한 국방 현안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다른 장성들도 박정선에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예편하신 후로 처음 뵙네요. 주민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조용한 305동 아줌마가 장군? 사령관이라고 했나? 동대표 김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정선은 장성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군인이었다고? 그것도 장군?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분 후 박정선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동대표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 부인 혹시? 박정선은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장이면 별 3개? 박정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박정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일반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고요. 그런데 아까 그분들은 국방부에서 자문 요청이 온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분야라서요.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분도? 남편은 정말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저만 특별한 거죠. 박정선의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낯이 뜨거웠습니다. 박 씨, 아니, 장군님. 동대표가 다시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일부러 숨긴 거니까요. 하지만 박정선의 목소리에는 10년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날 밤 아파트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305동 박 씨 부인이 장군이었대. 믿을 수가 없어. 다음 날부터 박정선을 대하는 이웃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장군님. 그냥 박 씨 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 박 씨 부인. 그동안 정말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박정선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아들 준혁이가 대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동네 아저씨들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아빠가 말하길 엄마가 장군이었다는 게 알려졌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박정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와, 엄마 정말 멋있어요. 왜 진작 말 안 해줬어요? 너희가 자연스럽게 자라길 바라서였어. 딸 수진이도 간호사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성 최초 특수전 사령관이셨어요.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대박!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박정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당당하긴 뭘. 난 원래부터 당당했어. 그래, 내 아내가 최고야. 박정선은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힐스타운 아파트에는 특별한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거주 박정선님께서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신 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동대표 1동. 박정선은 그 게시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민규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장군이었어요? 그래, 민규야.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박정선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민규야,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뭔지 아니? 뭐예요? 장군이 된 것보다 너희 아빠와 고모를 잘 키운 거야. 왜요? 진짜 중요한 건 남을 도우며 사는 거거든. 며칠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부인님, 국방부에서 전화 왔어요.
네. 자문위원 위촉건이라고 하는데요. 박정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그러게. 10년 동안 참느라 고생했어. 고생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킨 거지. 박정선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힐스타운 아파트에는 더 이상 조용한 305동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받는 박정선 장군님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아이들은 이제 박정선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커서 저런 멋진 어른이 될래. 박정선의 진정한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